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과 완미당 그리고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합동연합학술학 석박사 과정 신입생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하로학과는 제가 직접 맡아서 가르치고 있으며 인천 캠퍼스에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과는 서울 캠퍼스에서 박한규 학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하로학과는 실기 이론이 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반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체의학은 하위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화장품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디자인해서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전문가적인 소양을 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마다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은 대면 교육이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영상을 보내드리면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면입니다. 오셔서 청강도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청강도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서 보시고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 LA입니다. LA의 퓨리턴 대학교의 정식 박사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갖춘 다음에 자격증을 갖추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면은 여러분에게도 큰 소득 증대가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꼭 저한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 보낼 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건강미인으로 디자인해주고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래야 미인이 된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35년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눈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작은 글씨는 밴드에 들어가면은 다 다운받아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귀로는 대장암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이란 것은 우리 몸에 전혀 필요 없는 세포가 덩어리를 이루며 계속 자라나는 질병입니다. 암이 생기면 주변부를 계속 침범하여 결국 인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2018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37.4%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하며 37.4니까 약 40% 잡고 10명 중 4명은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도 암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사망 원인이 결국 암이 차지하고 있다. 1위가. 암은 1983년에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망 원인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1983년부터예요. 매년 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질 않아요. 이 큰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셀젤과 완미당 이 두 가지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 대장암, 위암, 이자암 순으로 대장암이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대장암이 과거에는 위암이 늘어났는데 지금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큰 창자 즉 잔룩창자와 고창자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큰 창자에는 막창자도 있지만 막창자에서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장암은 왜 생길까요? 잘 듣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대장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야 되겠죠.
환경적 요인으로는 음식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처럼 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대장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붉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말합니다. 붉은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적은 음식, 또 가공 정제된 음식, 알코올 등도 대장암을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 방법으로는 굽거나 튀기는 것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또 먹고 싶어 하는 게 또 굽고 튀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걱정입니다. 전체 대장암의 약 15에서 20%는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한 2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전자의 변이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데 현재 유전자 변이의 암 유발 과정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대장암입니다. 가족 중에 선종성 용종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용종이 나타나거나 선종도 있어요. 이게 용종이 선종으로 되면 선종이 대장암으로 바로 이어지거나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성 용종이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으면 직계가족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두세 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은 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4배 내지 20배 증가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으로 생긴 대장암은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대장암보다 20 내지 30년 일찍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업이든 취미생활이든 육체적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결장암 발생 위험이 낮고 50세 이상에서는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종을 제거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용종은 간단히 말해서 필요 없는 세포 덩어리가 대장 벽에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선종성 용종이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며 본인에게 있을 때에는 오래지 않아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은 크기가 클수록 표면 직경이 약 1.1cm 이상 되는 것이 이제 큰 것입니다. 세포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변할수록 모양이 육모와 같은 모습을 보일수록 암으로 발전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용종은 대장 외에 위, 자궁, 방광 등에도 생길 수 있으며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결국 암으로 발전합니다. 같은 용종이라고 해도 염증성이나 증식성 용종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용종을 예방할 방법은 아직 없으므로 정기검진, 즉 대장 내시경이 이제 제일 좋아요. 정기검진을 통해 용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있다면 수술로 바로 제거하는 게 최선입니다. 용종은 약을 먹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개일 때도 있고 수십 개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다발성 용종은 수술이 어려워서 약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50세가 넘으면 대장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 방법은 내시경을 항문으로 넣어서 용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일단 용종이 발견되면 종류나 모양에 관계없이 그냥 제거하는 편이 후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용종이 나중에 선종으로 가고 선종이 변해서 이제 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식사와 대장암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음식과 대장암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칼로리 섭취량이 많고 비만일수록 대장암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붉은 고기, 고단백질, 고지방 식이요법이 대장암 위험도를 높입니다. 아마도 고칼로리와 함께 튀기고 굽고 훈제하는 요리 방법이 대장암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셋째, 섬유질 자체는 대장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섬유질 음식이 대장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포만감을 주어 총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물질이 인체 대사 과정에서 생겨나는 해로운 중간 대사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칼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낮춥니다. 칼슘은 쓸개즙산, 지방산과 결합하여 쓸개즙산이나 지방산이
대장 상피세포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섯째, 흡연은 대장 선종과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음주는 직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변이 가래떡 모양으로 둥글고 길게 나오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납작한 모양이면 항문 안쪽에 대변의 흐름을 막는 뭔가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배변 횟수와 모양이 변하고 배변 습관이 바뀌면 큰 창자에 이상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용종이나 대장암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장암에 걸리면 피로감, 체중 감소, 식욕 감퇴, 기력 쇠진, 오심과 구토,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고 배에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세가 넘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50세를 넘어가면 대장암 고위험군이 아닐 때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기검진을 하면 보통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불치의 병으로 바뀌게 되니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암은 종류와 관계없이 발견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가 치료 전략 수립과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장암 치료 방법은 다른 암과 비슷하며 수술이 가능하다면 일단 수술로 암 주변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1기에는 보통 수술로 암 조직을 떼어낸 후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하며 2기 내지 3기에는 결장암일 경우 수술 후 항암제를 투여하고 직장암일 경우에는 수술 후 항암제 투여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기에는 환자의 상태를 보아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암이 진행되면 될수록 치료가 어려우므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조기 진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수시로 검진을 받아서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현대의학은 이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일단 이제 결론 짓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이 표를 눈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력이 1. 부모 형제가 암인 경우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 혹은 2명 이상의 암 연령 불문하고 이런 때에는 검진 연령은 40세입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검사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 형제가 암인 경우 암 발생 연령이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50세 검진 연령 50세 이후부터는 해야 되고 5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해야 됩니다. 용종, 이걸 다른 말로 폴립이라고 합니다. 폴립이 있을 경우 1. 증식성 용종일 경우 평균 위험군의 준암, 그 다음에 2. 선종성 용종, 이게 위험합니다. 1cm 미만이면 절제 후 3년마다 내시경 검사해야 되고 1cm 이상 또는 다발성일 경우 절제한 다음 1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일 경우 1. 좌측 내장에 국한해서 발병 후 15년부터 1, 2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해야 되고 2. 대장 전체에 병변이 있으면 발병 후 8년부터 1,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성 암이 있는 경우 1. 가족성 용종증의 가족력인 경우 12세 이후부터 해야 되고 1, 2년에 한 번씩 S결장경 검사를 해야 되고 2. 유전성 비용종증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1세에서 40세에 2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 밑에 있는 것은 참고 내용이니까 밴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셀젤과 완미당입니다. 대장암은 셀젤을 대장, 즉 아래 복부입니다.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셀젤을 발라주고
키친타올로 덮어주고 이게 집에서 해야 되니까 1000ml 작은 셀제를 판매를 해서 집에서 바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복부에다가 아래쪽에다 바르시고 그 다음에 거가 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붙여놓고 2시간 후에 다시 닦아냅니다. 닦아내고 다시 바릅니다. 그렇게 계속 오전 오후에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발라놓고 자야 됩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물수건이나 목욕한 다음에 셀제를 또 바르기 시작해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발생하면 모든 암에는 완미당이 가장 좋습니다. 완미당에 있는 상황버섯, 뭐 영지버섯, 차가버섯 이런 버섯 종류가 암에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가지 약용식물, 약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 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미당을 아침, 점심, 저녁 식전으로 한 포씩 먹고 잘 때 또 한 포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한 3개월간 그렇게 하다가 좋아지는 증세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3번, 4번 먹을 걸 3번, 그래서 한 3, 4개월 후에 또 조사해서 좋아지면 2번, 그 다음에 또 좋아지면 3개월간 먹다가 좋아지면 또 한 번 먹는 걸로 계속해서 1년 이상은 그렇게 완미당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경험칙입니다. 30년 이상을 경험한 경험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고객 상담 자료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가 항상 발전하기 바라며 코로나 정말로 예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